3.1혁명 107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네, 치수 관련된 이야기. 우리나라는 치수가 발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한 게 좋은 거다. 왜 안 했어요? 치수가? 물에 복받은 나라니까. 땅만 파면 물 나오고 산에 가면 물 나오고. 우리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넘치는 나라였다. 예, 뭐 가을이나 좀 갈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물 많을 때 저수해 주면 된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그 우기 때 물을 잘 받아뒀다가 저수지에 받아뒀다가 그걸 가을과 겨울까지 쓰는 그런 나라였다. 먹는 물은 아무데나 파이프만 꽂으면 나오는 나라. 그렇죠. 근데 또 불쌍한 나라.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다고요? 카나트. 그렇죠. 카나트. 그 3,400m 땅을 파서 사막 밑으로 물길을 내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계속 공부합시다 시리즈. 가마우지 경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가 뭡니까? 네? 새죠. 새잖아요. 새. 우리가 보기에 청동오리랑 까마귀랑 섞어놓은 듯한 새예요. 근데 가마우지 경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슬프지만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7월 일본의 아베 새끼 개새끼가 이 새끼는 개새끼가 맞아요. 네. 제 느낌엔 그 이토 히로부미만큼 개새끼예요. 아베 새끼 개새끼가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2019년 7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 몇 개를 안 팔아! 근데 왜 안 팔린다 그랬을까요? 아베가? 여러분 아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총 맞아 죽었죠.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것과 아베가 총 맞아 죽은 건 저에겐 같습니다. 다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베는 왜 수출을 규제했습니까? 잠깐만요. 사모님 이거 마이크 조절했나요? 다시? 네. 왜 수출을 안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아니, 일본에서 우리에게 안 판대요. 맞는데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의 일단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강제로 끌고 간 노동자들 있죠. 강제징용한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이잖아요. 근데 아베 새끼 개새끼가 그래? 알았어. 니네 3개 안 팔아. 그 3개가 뭐냐? 바로 폴리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3개예요. 이걸 안 팔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요. 삼각 체인 밸류라 그래가지고요. 그 중국에서 원 재료를 캐와요. 그러면 일본에서 그거를 반도체용으로 아주 순도 높게 정제를 하고 또 이게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99.999% 순도를 가져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본에서 다 우리나라로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또 반도체로 만들어서 이거 지금 반도체 D램 같은 걸 만들어서 세계 수출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름대로 삼각 무역 동맹이 잘 되고 있었는데 아베 새끼 개새끼가 이 3개를 우리에게 안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간단하게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뭐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공정이 멈춰요. 이해되시죠? 요게 원가는 전체 핸드폰 예를 들게요. 요즘에 핸드폰 100만 원 넘잖아요. 대충 100만 원이나 치고 100만 원 중에 요거의 원가는 4,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안 나온다고요. 핸드폰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 있죠. 공장은 수조 원짜리거든요. 그게 멈춰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본 개새끼들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하는 품목 중에 요거를 안 팔면 이 새끼들 돼지겠지 하는 거 3개를 골라서 딱 수출을 규제해 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3개의 특징은 초고순도, 어마어마하게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불순물의 종류와 농도, 불순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늘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 장비 공정과 반응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잉크젯 프린터 써보셨습니까? 잉크젯 프린터 쓰는데 항상 쓰던 회사 거 쓰다가 다른 회사 거 쓰면 망가지는 경우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수개월간 수율의 뭔 소리냐? 이게 이걸로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거든요. 이걸로 만들면 10,000개 중에 불량이 1개 나와.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걸 수율이라 그래요. 수율. 불량이 몇 프로 나오는가. 그게 테스트가 돼야 된다고요. 조금만 달라져도 수조 원짜리 공정과 공장이 망가지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차로 얘기해. 차. 뭐 3억 원짜리 뭐 벤츠 뭐 아주 비싼 차, 아주 좋은 차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그 합성 휘발유나 아니면 불법 휘발유 넣겠습니까?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 넣겠죠. 좋은 차에다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이 휘발유 안 팔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차가 굴러갈까요? 안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때 우리나라가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반응들 볼게요. 이거를 바로 가마우지 경제라 그래요. 가마우지 경제. 여러분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수출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 이득은 일본이 봤던 구조예요. 이제 그걸 좀 얘기할게요. 가마우지 경제가 뭐냐? 일본의 고무로 나오키라는 경제평론가가 1989년도 자신의 저서에다가 한국의 붕괴라는 글을 쓰면서 수출 많이 해서 이익을 내도 실익은 일본이 챙긴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100만 달러 막 이래도 수출이 100만 달러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수입을 80만 달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가마우지 경제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수출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일본에게 경제 종속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걸 왜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느냐? 이게 가마우지 새입니다. 오리와 까마귀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오리인데 새까매요. 얘는요, 깊이 잠수를 잘하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새 모가지에다가 끈을 콱 묶어요. 숨만 쉴 수 있게. 그겁니다. 그럼 얘를 끈을 묶어서 갖고 있으면 얘가 잠수해서 깊은 데 가니까 큰 물고기 있을 거잖아요. 큰 물고기를 싹 갖고 와. 그럼 어부가 내놔 하고 쏙 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에다가 끈을 묶고 나서 물고기를 못 삼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땡큐 하고 갖고 와요. 얘는 10마리 100마리를 잡아와요. 그러면은 그래 가마우지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한 마리 정도 주고 또 끈 묶고. 이게 가마우지 낚시법이라고 일본과 중국 일부 지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통 문화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경제에 빗댄 겁니다. 가마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연락에 수출 많이 해와요. 근데 그 수출 중에 알곡, 알맹이, 핵심 이거는 일본 애들이 쪽 빨아간다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모든 걸 일본에게 나갔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가마우지 경제가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원전. 우리가 뭐 이상한 대통령들이 어디 가서 원전을 수주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전에서 진짜 핵심 기술은 뭐겠습니까? 원자로와 핵분열을 천천히 만드는 그 핵 관련이겠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혹시 여러분 원전 보신 적 있습니까? 커다랗게 동그란 거 있고 막 굴뚝 큰 거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시멘트라는 기본 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것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런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개 같은 회사에다가 로얄티를 상당 부분 떼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가마우지 경제가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베 새끼 개새끼가 여기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모가지를 확 졸라버린 거죠. 그렇죠? 세계 안 팔아. 자, 그랬더니 일본 경제 동호회, 일본 단체예요. 수출 규제, 한국에 영향 클 것. 그렇죠? 일본 단체니까. 그리고 보세요. 나경원. 예, 저는 이분에게 심한 욕을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문재인 정부
감정 갈등 외교가 가져온 참사. 이상하네. 아베 새끼 개새끼가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요. 이 여자는 국적을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1. 수출 규제 대응 외교로 선회 전문가 강대강 실익 없어. 전문가가 어딘지 안 나와 있지만 이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8개월째 마이너스 정부 1. 수출 규제는 제한적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백성주 의원 일본 수출 규제 감정적 대응보다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나쁜 놈들입니다. 이상하게 다 일본 편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대요. 이제 그 당시 제가 싫어하는 그 당의 입장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불매운동했죠. 자, 2019년 12월 셋째 주, 즉 수출 규제가 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나라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불매운동 전에 일본 제품에 대한 인식은요, 대충 전체적으로 한 80%가 보통이나 좋다였어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로 불매운동에 할래 말래 했더니 80% 이상이 불매할래로 합니다. 여러분들 불매운동 하고 있었죠, 그때? 혹시 지금도 하십니까?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유니클로 안 가고 일본 제품 안 쓰고 지금도 일본 여행 갈 기회 굉장히 많은데 아예 안 갑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똑같았어요. 일본 수출 규제 정부에 부당해서 등등등 일본 새끼들 미워서 불매운동에 찬성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불매운동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때 언제 할 거니 했더니 계속 할 거다가 25%였어요. 정확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요, 이건 일본 NHK 9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KBC 9시 뉴스에서 나온 불매운동의 영향 했더니 맥주, 일본 맥주, 뭐 아사히 뭐 이런 거요. 우리나라에 약 최고 한 달에 8억 엔씩 팔았어요. 8억 엔이면요, 공 하나 더 붙이면 원이에요. 80억. 한 달에. 우리나라에 80억씩 팔았어요. 그런데 불매운동 후에 제로. 아예 안 먹어. 우리나라 사람 독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뭐 카스니 하이트니 뭐 등등등 맥주 하나만 갖고도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기호가 있잖아요. 예민한 분들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80억 원어치를.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냐? 국가별 수출액이 우리나라가 1위였는데 그 1위 80억 수출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또요, 이건 일본 라멘이에요. 예, 최고 4억 원까지 매출을 한 달에 냈었는데 우리나라로. 근데 불매운동으로 제로. 안 먹어. 그리고 이건 청주 사케. 최고 25억 원까지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250만, 2,500만 원을 줄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인간들 독한 인간들입니다. 일본 거 불매하기 시작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자, 아까 이상한 당 새끼들은 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욕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일본을 안 사버려요. 일본 거를.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자, 그리고 일본 방문객 65% 감소. 방문객이 65% 감소라는 건 일본 관광 산업이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마도 방문 한국이 0명. 그래서 대마도 경제가 비상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오죽하면 나라에서 추경을 지원할 정도로, 예산을 지원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큐슈에 있는 오이타 국제공항이 폐쇄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가니까. 그리고 유니클로 한국에 있는 매장 중 5개가 폐쇄당했습니다. 전 우리나라 분들의 이 독한 마음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한번 삔또가 상하면 끝을 봐요. 아주 좋아요. 최근에 스타벅스 여러분 안 가고 있죠? 예, 환불하고 있죠? 환불 다 되고 있습니다. 네, 다 환불돼요. 저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라에서 받은 것도 없으면서 나라에 무슨 일만 나면 들고 일어나는 독특한 민족. 우리나라 그러죠. 이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학 농민운동 이후로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주인의식이.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손이 많이 가지만 내 나라다. 정치인들에게 맡겼지만 못한다? 갈아치워. 옆에 나라가 우리 삔또 상하게 안 먹어. 이런 나라. 아주 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민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민도. 그리고 공식 사회학 용어로는 시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바로 민주주의 사는 시민으로서 가진 올바른 의식. 자, 그래서 이건 2019년도입니다. 수출 규제가 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독립 이룰 수 있는 승부처.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고의 일을 하나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가장 잘한 일? 코로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가려졌어요. 뭐냐? 바로 소부장 독립입니다. 소부장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우리나라에서 약했어요, 이게. 소재 부품 장비가 약했고, 아까 그런 것들 있죠. 아까 일본이 수출 규제의 3가지. 그게 바로 소재였거든요. 우리가 이게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수입해서 수출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거 독립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회의를 합니다. 저는 이거와 별도로 제가 기계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현역이 한 명 있긴 있어요. 그쪽에 일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못 만드냐?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귀찮아서 안 한답니다. 귀찮아서. 왜 만들어? 사다 쓰면 되지. 예. 여러분, 김장 담궈서 드십니까? 담궈서 든 사람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은 김장에 대한 뼈대 있는 가문과 뭐가 맛이 좋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귀찮으면 사 먹어요. 더 귀찮으면 배달. 그렇죠. 배달시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추석 때 고향 안 가면 돼 랍니다. 이 당시에 7월이었고 그때 추석이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달 정도 빡시게 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 이런 게 파악이 됐겠죠. 그 당시 국민의힘 이 개눌종자들이 이렇게 막 반대가 나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안 사. 더러워서 안 사. 라고 소부장 독립하겠어. 라고 하면서 소재품 장비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2021년도 기사예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탄식. 한국 수출 규제는 어리석은 술책의 극치. 일본이 아베 새끼 개새끼가 야, 안 팔아. 안 팔면 니네 반도체 망할걸? 그랬더니 안 사. 우리가 만들지 뭐 하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3대 품목 공급망 안정 달성. 즉 불화수소는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업체 몇 개 키워서. 그래서 좀 최근 확인해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하긴 해요. 그럼 왜 하느냐. 일본 업체 불쌍해서. 근데 그 수입액이 6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예. 나머지 우리가 그 만드는 거예요. 그냥 6분의 1로. 아베 새끼 개새끼 밉지만 한 3-40년 동안 우리가 거래해왔던 그게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브라폴리미드 아예 그냥 우리가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입 제로. 그리고 이 포토레지스트 이거는 벨기에에서도 수입하고 우리도 만들고 그래서 일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일본에 이거 3개 팔았던 회사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일반 우리 코스피에 올라가 있는 900개 업체가 12.7% 경제가 성장할 때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 있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겠다고 한 3개 만드는 기업들은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소부장 수출액이 한 20%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 소부장 기업이 약 2.7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음 먹고 소부장 업체 키운 거예요. 일본 니들이 안 판다고? 더러워서 안 사. 우리가 뭐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기술이 없냐?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다시는 지지 않고 일본을 뛰어넘겠다. 전화 위복된 일 수출 규제의 반전. 일 업체들 줄줄이 한국행.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 온대요. 왜요? 아니요. 그겁니다. 수출 규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면요. 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예.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땡큐. 그렇죠. 세금 내고 우리나라 사람 고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파니까 수출은 아니네. 그래도 좋아.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는 거지. 땡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어마어마했던 거 다 잘 아시죠? 예, 우리의 주식 계좌가 따뜻한 이유가 삼성과 SK 반도체, SK 하이닉스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밑거름이 된 게 바로 이 소부장 독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삼성과 SK가 막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1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베 새끼 개새끼 같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이 소부장 세 개 안 팔아 하는 순간 우리나라 공장들이 멈춘다고요. 즉 이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기술 독립을 이루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호황이 없는 겁니다. 네, 미리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자 이거 보세요. 2021년도 7월 기사입니다. UNCTAD UN 무역개발기구 UN 무역개발기구에서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런 거 언론에서 안 나오죠. 이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거는요. UN 무역개발기구가 만들어진 지 최초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첫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무의입니다. 다른 나라들 못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가마우제 경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갚아줘요. 자, 좋아. 먼저요. 2019년처럼 기술 독립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소부장? 우리가 만들면 되지. 우리가 기술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귀찮아서 그런 건데 그래 해보자 라고 악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수입처를 다변화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벨기에처럼 야 벨기에 니네 기술이 그렇게 니네가 정밀공업 잘하잖아. 여러분 벨기에가 정밀공업 잘하거든요. 소총 같은 거 잘 만들어요. 그 소총만 만들지 말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라고 다변화하면 돼요. 그럼 걔네 땡큐 하겠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도 상대국의 목줄이 될 품목을 개발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목을 꽉 잡아요? 우리도 걔네 목을 꽉 잡으면 돼요. 그걸 잘한 게 중국이에요. 그 트럼프가 중국에 야 니네한테 GPU 안 팔아?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팔지 마. 우리가 개발하지 뭐.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개발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근데 니네 안 판다고 그랬지? 오케이. 우리도 니네한테 휘토리 안 팔아. 그리고 니네 대두 우리 안 사가. 트럼프가 야 그게 아니라 야 그러면 이거 A200 이거 좀 줄게. 야 그건 우리 거보다 후지는데? 그래 니네 대두 우리 안 살 테니까 야 멕시코 니네 대두 내놔봐. 아르헨티나 대두 내놔봐.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게 설설 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런 품목이 있어야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게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정확히 메모리. 이게 뭐냐면 분기별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입니다. D램, GPU 말고 D램. D램이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못 쓰십니까? 자, 성찬 형제 핸드폰 못 씁니까? 갤럭시 쓴다. 몇 램이에요? 128, 256. 아 미안해요. 네. 핸드폰에 램 들어가죠. 몇 램 들어가잖아요. 그거요. 컴퓨터에 램 들어가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램이 들어가요. 그 D램 우리가 아는 지금 뭐 16기가 뭐 그 램 그거 삼성과 SK 하이닉스 점유율을 합하면 전 세계 67%입니다. 여러분 삼성 램이 세계 최고예요. 예.
같은 256 램이라도 삼성 램이 더 비싸요. 예, 이제는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 67%예요. 즉 램 안 팔아 하면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또 요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일반 램 말고 분기별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HBM이 뭐라고요? 아, 우리 옛날에 공부했는데. 자, 허브 아니에요. HBM도 램이에요. 램인데 GPU, 즉 AI용 램인데 우리나라 잘하는 거. 이 D램이 단독주택이라면 HBM이 아파트예요. 야, 256 램이 필요해? 램 쌓아보자. 여러분, 램이 반도체처럼 납작하게 생겼거든요. 그걸 쌓았어요. 아파트처럼. 이해되시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 광대역 메모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AI용으로 쓰여요. 이거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점유율이 80%입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의 미크론사가 20%고 삼성과 SK가 8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개념 바꾸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 중에 큰 뉴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좋은 뉴스 중에 젠슨 황 왔죠. 우리나라 주가 막 뛰죠. 이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돼요. 젠슨 황님께서 우리나라의 납시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젠슨 황이 지난번에 와서 뭐 삼성 누구 만나고 또 엊그제도 와서 누구 만나고 막 그러고 갔죠. 왜 만나느냐면 우리한테 젠슨 황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램 주세요. 예, 나 램 주세요. 왜냐? GPU 만드는데, 이 사람이 엔비디아 대표잖아요. GPU 만드는데 HBM이 필수거든요. 다른 데다가 팔지 말고 나한테 램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와가지고는 우리 GPU GPU는 기계잖아요. 하드웨어. 이걸로 뭐 로봇도 만들고 AI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데이터가 없어요. 네이버, 현대 등등에다가 그 데이터 좀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갔다? 뭐 맞긴 맞아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림하시고 강림하신 게 아니라고요. 행차하신 게 아니에요. 지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필요해서 GPU 램 주세요. 우리 HBM 주면 우리가 26만 장 줄게요.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요즘에 뭐 있을까요? 방산이요. 방산 K9 그리고 천궁.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줄을 서시오. 그리고 또 있어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요? 이거. 즉 빨리 준 선 놈, 돈 많이 낸 놈에게 주겠다고. 우리나라 방산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마우주 경제에서 경제를 탈출하는 법 가장 좋은 건 우리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 지난번에요. 뭐 호르무즈 막혔을 때 UAE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조선이 몇 개가 왔대요. 기적이잖아. 왜 그랬을까요? UAE에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니네 천궁 안 필요해? 필요하대요. 필요하겠지. 우리나라처럼 싸고 가격은 싼데 품질이 좋아. 가성비 최고야. 그리고 다루기도 쉬워. 그리고 바로 트럭으로 날릴 수 있어. 필요하지. 니네 뭐 필요하니? 얘네들이 센스가 있어요. 우리 우리 기름이 없는 거 알잖아. 그래, 한 3척 보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가마우주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받는 소식입니다. 최태원, 이거 6월 11일 엊그제 기사예요. 최태원 SK 회장, 일본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엔비디아와 협력, 반도체 공장도 검토. SK입니다. 최태원이 가끔 이래요. 이상해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 SK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 니케이와 인터뷰,
조금 이해하자면 일본 회사와 인터뷰한 거니까 해외 진출 첫 상대로 일본 선택. 뭐 좋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일본도 AI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AI 기술을 우리가 그러면 흡수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진 좋아. 근데 반도체 공장을 왜 일본에 했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잘 쳐다봐야 돼. 근데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호감이 된 대기업 회장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눈치 되게 빨라. 삼성전자 광주의 반도체 공장 추진. 눈치 엄청 빨라요. 이게 눈치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SK도 전남 투자 검토할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SK 주주가 계시다면 이런 걸 빨리 말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여론진하고 그래서 왜 일본에다 지어줍니까? 일본에다 지어주면 가마우주 경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 우리나라로 돌아버렸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갖다 줍니까, 경제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해외 진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AI 센터는 좋다니까요. 근데 반도체는 나가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우리의 목줄이거든. 알아야 욕할 놈 욕하고 칭찬할 사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